자, 오프닝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9시 1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지수 지금 지수 들어오고 있네요. 코스피가 0.9% 상승 3,997. 오늘 4천선 회복하는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양봉으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25% 상승 879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부 다 1.5%, 2.1% 이렇게 상승 출발을 하고 있고요. 다른 올라가는 종목들도 눈에 띄는 게 좀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하창한 본부장님, 그리고 오늘은 박근영 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또 중요한 또 변곡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개장 전략 들어보자면 하창한 본부장님. 네, 미국장은 사실상 거의 다음 주 월요일까지 좀 쉰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금요일에 특별한 지표 발표가 없어요. 좀 아쉬운 백악관 앞에서의 그런 약간 총기 이슈가 좀 있긴 있었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트럼프가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따라서 좀 변수가 나올 것 같고요. 근데 지표상으로 사실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휴일 기간으로 넘어갔다고 보면 우리나라 자체 로컬 이슈에서 뭔가 부정적인 내용이 없으면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섹터맵 봤을 때도 반도체 중심으로 좀 상승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는 좀 버블론이 지나가면서 사실상 좀 개별 기업들이 약간 각계전투 느낌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약간 좀 안정적일 수 있는 전력 인프라, 에너지 이런 쪽들이 조금 더 좋은 투자 사이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금리 인하로 스토리가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중심으로 계속 시장을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박근영 부장님, 개장 전략? 네, 최근에 캐비넷 관련해서 이제 결국 파월 의장의 후임으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12월 달 금리 인하가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으로서 이제 산타 랠리를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도 캐비넷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주가는 올랐고요. 달러 인덱스는 조금 밀렸고,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도 이제 4% 아래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여서 캐비넷 시장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아무튼 눈에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 대통령도 크리스마스 이전에 아마 파월 의장 후임을 좀 선제적으로 발표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 더군다나 최근에 우려가 많았던 AI 관련된 버블론에 대해서 이제 알파벳 이 부분들이 결국은 시장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조금 완화시켜 줬고요. 11월 25일 날 마이클 버리가 뭔가 터뜨리겠다 이야기한 것들이 다소 좀 별게 없었다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엔비디아도 좋아지고 구글도 역시 좋고 이러기 때문에 AI 관련해서는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반등이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하반기 역시 좋은 분위기로 가고 있고, ITech 섹터가 좋은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미국 시장도 헬스케어나 이쪽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국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 쪽으로 방향이 정해지면서 이러한 섹터들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상승폭을 조금 더 넓히면서 삼성전자는 2% 상승 104,800원, 하이닉스는 2.3% 상승 53만 6천원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0.3% 오늘도 164만 원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LG엔솔도 약보합권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이외에 올라가는 종목들 보면 대형주 중에서는 LS일렉트릭이 5% 상승으로 가장 큰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5.5%, 6.5%까지 올라가네요. 그리고 HD현대일렉트릭도 역시나 3.5%, 그리고 효성중공업도 2.7%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쪽에는 또 이제 두산과 이수페타시스가 한 4.8%, 4% 이렇게 또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모비스, 현대모비스가 양봉을 좀 길게 뽑아주고 있네요. 2.3% 정도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나머지 종목들 뭐가 있을까요? APR도 한 2% 이렇게 올라가고, 모비스랑 같이 글로비스도 좀 올라가는 모양새고, 그리고 NC소프트가 최근에 올라가면서 윗꼬리가 계속 달리기는 하는데 계속 트라이는 하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5거래일째 양봉이고 1.6% 정도 상승하면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뭐가 올라가네요. 국일제지? 예, 빼고
예. 엔캠. 국일제지? 갑자기. 그래 얘 대형주네. 국일제지도 코스닥 대형주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 예전에 그래핀 이슈 있을 때 한번 날라가지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꿈의 종목이죠. 예, 오늘 10% 올라서 400원. 고맙습니다. 엔캠이 7.8% 정도 올라가고요. 밑에 뭐 태성, 루닛, 우리기술투자. 그리고 눈에 띄는 건 이제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이제 테크윙이 한 3% 정도 반등을 하고, 솔브레인홀딩스, ISC, 뭐 동진세미캠 이런 종목들이 한 1에서 한 3% 정도 좀 올라가는 모양새가 있네요. 그리고 오늘 화장품 일부 종목들 조금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차관보 본부장님 눈에 띄는 부분 있다면? 일단은 뭐 누리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넥스거래소부터 열심히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일단은 좀 체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얘기드렸던 에너지 인프라가 역시나 좀 뛰어난 것 같습니다. 변압기는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 전선과 인프라 쪽도 나쁘지가 않고, 또 이제 에너지 쪽과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 쪽에서도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 굉장히 좋았고, 그다음에 전일 외신 기사에서 좀 유의미하게 나왔던 게 구리 가격이 앞으로 한동안 되게 많이 오를 거다.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구리 가격이 다시 올라가고 그 이론이 만약에 맞다라고 한다면 전선 인프라 쪽이 이제 가격 인상에 따른 프리미엄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슈가 생길 수 있고요. 일단 어쨌든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가 2%대 중반 이상으로 올랐잖아요. 이게 막판에 좀 눌려서 2.76으로 끝난 거지. 거의 장 끝나기 막판까지도 3%를 좀 유지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구글이나 이런 쪽 그 엔비디아 쪽이 좀 지고 나머지 TPU 쪽으로 부각이 되면은 뭐 두산이라든지 이수페타시스처럼 TPU 쪽에서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쪽이나 뭐 기타 이제 에이직 쪽으로도 좀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뭐 설계라든지 소켓 테스트하는 이런 쪽들 뭐 전반적으로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일단 시장 초반을 좀 잡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튬 선물 가격 계속 높아요. 네. 그리고 이제 리튬주들도 올라갔기 때문에 그와 연결거리가 있는 쪽들도 좋고, 그게 좋으면 또 이제 ESS 쪽으로도 긍정적인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으니 그 내용도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튬 가격은 확실히 바닥 찍고 좀 올라오는 추세입니까? 많이 올랐어요. 왜냐면 많이 6만대 후반에서 지금 9만 6천, 7천 왔다 갔다 하니까 꽤 올라왔고, 지금 전망은 내년에 좀 높은 쪽들은 네. 내년 20만 위안까지도 간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적어도 30-40% 오른다가 있고, 그다음에 CATL에서 생산량을 급증한다라는 얘기 때문에 선물 가격이 최근에 완전 상한가 갔다가 하한가 갔다 왔다 갔다 했는데 네. 그래도 결국에는 다시 깨작깨작 기어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도 조금 눈에 띄는 특징들 뭐가 있을까요? 네, 뭐 결국 하이닉스 우려가 되게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오늘은 2% 가까이 좀 올라가는데, 물론 약간 음봉이라서 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뭐 50만 원대 초반 정도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가격 구간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외사에서 뭐 SK 하이닉스 관련된 이슈가 뭐 컨버스콜 비슷한 이 모임이 있었는데, 내용상으로는 뭐 HBM4 별 영향이 없고요. 또 우리가 이제 구글 자꾸 이제 TPU를 이야기하면서 엔비디아가 좀 주춤했던 것 때문에 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 관련된 체인으로서 밸류 체인으로서 약간 좀 주춤했던 모습이 있었지만, 결국 구글도 그 HBM을 다 사거든요. 그리고 이제 TPU를 하면서 자체적인 부분들의 약간의 효율성을 가져가지만 뭐 HBM은 역시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공이 이제 좀 좋을 수밖에 없는데, 삼성전자도 어제 또 다른 외부 쪽에서 이제 외사 쪽을 통한 또 어제 약간의 모임이 있었다고 들리는데, 거기에서도 12월 초 정도면 HBM4 관련된 인증이 그대로 진행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설계 필요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러면 재설계 필요 없고 12월 초 정도면 뭔가 검증이 나온다라고 어제 이제 그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으니까 HBM4도 괜찮아지고, 더군다나 에이직 반도체가 지금 이야기되는 것들은 삼성전자에 굉장히 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나노 공정의 TSMC가 지금 계속적으로 캐파가 풀로 차고 있고요. 추가적인 캐파가 없는 상태에서 구글, 알파벳처럼 새로운 TPU가 좀 더 생성이 되고 많은 양이 조금 더 쓰이기 시작한다면, 이게 이제 에이직 반도체 쪽은 역시나 그 2나노 관련된 이제 파운드리를 이용해야 되는데 전자 쪽에 관련된 기회가 좀 열린다고 보는 것들이 파운드리 쪽의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구글하고 원래 좋은 관계를 유지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HBM 관련해서 이제 독주를 했던 하이닉스가 올해 연간으로 굉장히 좋았지만 지금은 이제 레거시 디램, 커머디티 디램이 HBM 수익률을 넘어서는 정도의 가격이 급등해 있어서 HBM을 못했기 때문에 하이닉스 대비 좀 상대적으로 올라왔던 것인데 레거시 디램의 가격의 수익성이 지금 HBM을 능가하고 있다. 네.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있기 때문에 HBM을 못한다 하더라도 레거시로 충분히 메이크업을 해서 그 이상의 수익률을 내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대적으로 못 올랐던 삼성전자의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이제 보인다는 시점에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외국인들이 전자는 사고 하이닉스 좀 팔았던 뭐 그런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뭐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하이닉스를 팔았다고 해서 이 가격대에서 하이닉스를 꺾어야 되나 아니면 뭐 이게 매력이 없나 절대 아니라는 거죠. GPU와 TPU는 같이 갈 것이고요. 엔비디아의 그 점유율이 80%대 점유율이 있던 게 시장이 확장되면서 점유율이 70%대로 만약에 약간 주춤하더라도 그것도 절대적인 점유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고 네. 파이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좋아지고 구글도 당연히 어떤 그런 마켓 셰어에서 조금 더 이제 커지면서 같이 좋아진다. 그리고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매출 한 10% 정도는 본인들이 가져올 수 있다. TPU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쪽이 파이를 크게 가져가면서 수익성이 이제 AI 쪽에서 수익성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불식시켜 준다라고 하는 게 좋겠죠. 브로드컴이 거기서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고 어제 논란이 많았던 오라클도 어제 주가들이 뭐 4% 올랐다가 물론 시간에서 지금 2% 정도 약간 빠지고는 있지만 네. 오라클도 일단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종목이긴 하지만 반등이 나온다는 점에서 하이닉스도 이제는 조금은 현재 자리에서도 충분히 긍정적 좀 접근이 가능한 주가 자리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잘 지수가 좀 가고 있고요. 코스피가 3,998, 4,000선을 계속해서 네, 좀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4,006까지도 고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4,000포인트 넘어서 오늘 4,001포인트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도 오늘 상승 종목 수가 압도적으로 좀 많습니다. 코스피에서는 553대 270 이렇게 2배가량 많고요. 코스닥에서도 역시나 1110대 435 이렇게 2~3배가량 더 많은 그런 상황이어서 오늘 뭐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또 화장품 요런 쪽도 좀 좋다고 보는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아로마티카 오늘 또 상장을 했나 봐요. 3천억짜리인데 예. 아로마티카? 어쨌든 오늘 200% 좀 올라가서 화장품이 여기로 같이 잡힌다는 거. 그리고 밑에 뭐 APR도 3% 정도 올라와 주고 있고 에이블 CNC, 뭐 아이패밀리 SC, 마녀공장, 클리오 이런 종목들도 한 1%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네이버랑 두나무 합병 관련해 가지고 어제 나온 얘기 그리고 합병 비율을 단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누구한테 호재고 누구한테 좋은 거고 누구한테 나쁜 거냐 요런 거 가지고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요 얘기 뭐 짧게 할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의견을 주시자면은 어떻습니까? 장 초반에 하창원 본부장님? 좀 눌리고 있네요. 네, 글쎄요.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좀 기대했었던 그 모멘텀이고 어제 모멘텀이 나오고 단기적으로 딱 올라갔어요. 근데 사실 거기에서 더 추가로 못 올라간 거는 결국엔 지분을 이렇게 해서 합병이 완료된 이후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붙는 그런 산업군들에 대한 또 성과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원래는 사람들이 기대했었던 게 이거 되면 완전 날아갈 거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사실상 별로 안 올라갔잖아요. 한 5~6% 올라가다가 이제 조금씩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면 이제 투자하고 있는 사람들이 투자 심리가 약간 흔들릴 수 있죠. 뭐야 이거? 약간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약간 좀 방향성을 잡는데 좀 약간의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또 이제 그 이슈보다 더 센 이슈가 나왔잖아요. 누리호가 성공을 해버리니까 네. 지금 LK삼양 이런 것들 지금 22%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이 신규 상장주에서 그쪽 관련된 화장품, 그다음 누리호는 어쨌든 오늘 걸어볼만 해요. 그래서 그러면 뭐 이런 LK삼양 뭐 루미름 뭐 이렇게 해서 막 여러 가지 종목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움직이면 또 트레이딩 할 거고 또 반도체가 좋았고 오늘 로봇도 좋으니까 로봇 이슈도 좀 있으니까 거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엔 그거 외에도 좋은 이슈가 많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수급이 안 붙으면은 약간 모멘텀 투자니까 소외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봐야 돼요. 이거는 어차피 합병 이후에 좀 큰 그림을 봐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많이 떨어뜨려 주면은 땡큐죠. 땡큐죠. 왜냐면 그거 좋게 보시는 분들은
계속 모아가시면 되니까. 네. 네, 근데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2.5대 1 얘기가 나온 이후로 두나무 쪽의 그런 주주들이나 이해관계자들은 3대 1 이상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뭐 2.5대 1이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뭐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뭐 비율에 대한 내용은 사실 이제 여러 분석이 나올 거예요. 네, 비율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나오면 사실 이제 좀 애매한 거죠. 애매한 거고 비율 자체는 일단 처음에 나왔던 평가는 뭐 나쁘지 않다. 그런 분석이 많았고 네이버가 어쨌든 가치를 잘 평가받았다 이런 얘기가 많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또 이제 그런 비율에 대한 다른 얘기들이 있으면 노이즈가 될 수 있죠. 네, 그래서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나무 쪽에서도 입장을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시총이랑 같이 가중 평균해가지고 2.5대 1로 계산이 된 거지. 평가받은 거는 두나무가 4조 1천억 정도? 뭐 요렇게 해가지고 평가를 뭐 받았다고 해서 또 공시를 낸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모로 지켜보는 사람이 많고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근영 부장님은 어떠세요? 네, 참고로 아침 방송이 제가 아주 오랜만에 나왔는데 네. 제 이야기가 장엄한데 무슨 말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 계신데 네네. 좀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좀 어려우시다면 네. 박근영의 데일리 힌트까지 보시면 데일리 힌트. 네, 충분히 이제 이해가 되실 거로 최고의 보이고요. 프로그램이죠. 최고까지는 아니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의 프로그램. 가장 쉽게 설명드리려고 좀 노력은 하는데 네. 일부 좀 어렵다는 분들 계시긴 하네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하시니까 네. 조금만 더 제가 좀 더 쉽게 이야기를 드리도록 좋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뭐 시장 아까 좀 더 말씀드렸지만은 뭐 아까 전선주도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전자나 하이닉스 좋아지고 그 외에도 이제 전선 전력 설비 쪽도 좋아지고 예. 최근에 IT 가운데 가장 핫했던 종목은 또 이수페타시스가 눈에 들어오죠. 그러다 보니까 대덕전자까지 같이 좋아지고 네. 그다음에 지금 ISC라든지 그다음에 리노공 이런 쪽도 같이 이제 연계돼서 좋아지는 부분이고요. 예. 두산이 좀 거꾸로 좀 이렇게 좀 빠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이게 엔비디아 쪽으로 이제 향하다 보니까 최근에 조금 많이 오른 상태에서 약간 또 눌리는 부분이 있었지만 오늘 또 금바등이 나왔고 또 경쟁자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업체가 오늘 CCL 관련된 가격을 또 올렸다는 외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산이 빠질 이유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두산도 오늘 급반등이 나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좀 가져가야 될 섹터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시간주로 봤을 때 크게 IT나 반도체 쪽이 꺾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IT 쪽의 섹터 군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기도 최근에 어느새 25만 원대까지 올라왔어요. 과거에 삼성전기 같은 거 보면은 13만 원대 사서 15만 원, 16만 원대 파는 종목으로 항상 이렇게 박스권 매매가 됐던 종목인데 요즘에 MLCC라든지 그다음에 뭐 유리기판 이런 것까지 디액되면서 네. 상당히 좋은 거의 뭐 더블 정도가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IT 섹터에 대한 부분들도 눈여겨 보셔야 된다는 점. 역시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본다면 AI가 촉발한 IT에 글로벌리 돈을 버는 어떤 포지션이 거의 80~90%에 달합니다. 예. 이 섹터가 어닝을 끌고 있고 이 섹터가 결국은 시장을 끌고 가기 때문에 물론 뭐 여타 다른 섹터도 좋아질 수 있지만 이러한 섹터들이 결국은 끌고 가지 않는다면 시장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EPS 같은 경우도 보면 삼성전자가 일부 지금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영업이익을 116조까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어마어마하게 좀 쇼킹한 그 가격이거든요. 영업이익을 내년에 116조. 그럼 분기 단위로 따지면 얼마씩 나옵니까? 한 20~30조 이상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4분기 어닝도 보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의 컨센이 14조 정도가 컨센인데요. 네. 20조 넘게 지금 4분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리포트가 최근에 나오고 있어서 물론 삼성전자가 그 정도 나온다면 하이닉스도 비슷한 분위기로 굉장히 좋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EPS가 상향 조정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뭐 한국전력, 삼성전자, 하이닉스 다 따지면 뭐 200조가 넘게 지금 나올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현재 코스피 PER이 4,000포인트 아래에서도 지금 예를 들면 지금 4,011포인트 정도지만 밸류에이션이 지금 코스피가 PER이 한 10배 초반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10년 평균이 10.5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10년 평균 정도 수준의 밸류에이션 구간에서 4,000포인트라고 한다면 글쎄요. 우리가 5,000포인트 시대 그렇게 아주 어려운 국면도 아니라는 것이고 미국 시장의 S&P 500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내년 같은 경우는 뭐 7,500에서 많게는 8,000
8,000포인트까지 간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네. 이러한 어떤 강세장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뭐 약간의 버블의 논란이 있지만 지금은 그 버블은 즐길 때이고 IT, AI가 이끌고 있고 네. 소비재 이런 쪽도 역시 따라가는 쪽에 국면이 있다 정도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새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에 좀 꽂히셨나 봐요. 최근에 그쪽이 역시나 주도하니까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뭐 국민주 비슷하게 되고 있어요. 네네. 지금 분위기가 60만 원대 이상 뭐에서도 굉장히 강력하게 대부분 다 좀 개인들도 많이 이제 집중적으로 샀던 걸로 보이기 때문에 하이닉스 50만 원대 초반 정도 내려가는 상황에서 이거를 뭐 커버리지를 말씀을 안 드리면 개인들이 굉장히 좀 하이닉스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지만 하여튼 뭐 이제 예전에도 이제 저희 방송에서 제가 방송하고 있는 그 시간대에서도 예.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롱숏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 오히려 둘 다 롱으로 가져가는 게 맞다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쨌든 최근에 삼성전자가 좀 더 긍정적인 분위기, 뭐 TPU 이야기 나오면서 10만 전자가 일단 올라오고 하이닉스가 조금 주춤했던 상황이긴 하지만 네. 둘 다 좀 가져가야 되는 섹터로서 역시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두나무 얘기 좀 들어볼까요? 도나무 같은 경우는 어제 좀 미리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 그 장막판에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합병 비율이나 이렇게 이야기 나오기 전에 네이버 주가가 좀 주춤했었습니다. 제 고객들도 아니 오늘 뭔가 발표가 나온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주가가 주춤거리가 안 올라요라고 계속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본장에서 4% 오르다가 넥스트레이드에서 얘기 나오고 한 6% 넘게 가다가 네. 오 합병 비율 이게 맞아 뭐야 어쩌고 네. 저쩌고 하다가 좀 미끄러졌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전장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별로 없었어요. 오후장 막판에 움직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일단 땡겼고 이제 장외에서 NXT에서 일단 더 땡겨놨는데 네. 뭐 발표 나오고 공시 나오고 하다 보니까 뭐 그것도 약간의 뭐 새로운 뉴스도 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러나 이제 긍정적인 리포트는 아침에 계속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관련된 뭐 가상화폐 관련 쪽에 관련 부분들도 역시 긍정적인 이슈로 볼 수 있어서 뭐 오늘 리포트는 네이버에 대한 신규 목표 주가 뭐 어떤 상향이나 제시된 리포트는 아직은 제가 못 봤는데 최근에 이 합병 이야기가 나올 때는 어쨌든 네이버 관련된 목표 주가 41만 원 정도까지 높이는 상향 조정 리포트가 이미 나왔거든요. 그래서 뭐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고 있어서 이 부분도 너무 뭐 비관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어제 미리 조금 먼저 땡겼고 오늘은 약간 새로운 뉴스와 합병 비율에 대한 이슈가 좀 더 분석이 좀 필요하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를 두나무로 갖고 계셨던 분들은 조금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차랑 네이버랑 약간 비슷한 미우놀이 느낌으로 그러니까 좋은데 저도 네이버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현대차 네. 좋아하고 꼭 제가 좋아하는 건 안 가더라고요. 왜요? 현대차 그래서 산삼 됐잖아요. 그 현대차 지금 얼마인데 오늘도 또 26만 원이야. 그래도 밑에서 30-40% 올랐어. 많이 올랐지. 아니지. 에이. 어차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주식은 수학 공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딱 어떤 이슈가 나와서 숫자를 딱 대입하자마자 네. 반응이 나오면 너무 감사한 일인 거고요. 근데 공식대로 넣었다고 바로 안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좀 이렇게 좀 병목 현상도 있고 사람들이 같은 이슈를 받아봐도 이게 이게 좋은 건지 아닌지 나중에 이렇게 인지하고 이게 진짜 좋은 거였구나 해서 하는 그 속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슈가 바로 반영될 정도로 너무 좋으면 오히려 너무 빨리 올라가다 또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어차피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걸 목표 주가 40만 원대 이상으로 나오는 거는 네. 결과적으로 사업에 대한 추가 그리고 지분 확대에 따른 시너지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렸을 때 나오는 주가니까 네. 결국에는 그러한 정말 산업의 시너지가 나오면 기업의 평가가 거기까지 간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목표 주가 가격만큼 다 갈지 안 갈지는 나중에 뚜껑 열어봐야 되지만 네. 어쨌든 방향성은 지금보다는 롱을 바라볼 수 있는 룸 자체가 있으니까 너무 단기간에 그 움직임에 하지 마시고 기업의 본질이 바뀌면 어쨌든 주가는 같이 반영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그거를 보는 이 시각에 따라서 네. 약간 지금은 좀 아닐 것 같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어쨌든 돈은 한정적인데 우리가 넣을 수 있는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중에서 지금 오늘 안 가니까 그 돈이 다른 데를 선택했다 다시 올 수도 있는 거죠. 인기 투표 하는 거니까 매일매일. 그러니까 때를 좀 기다리셔야 되고 결국엔 우직하게 기다리신 분들은 큰 금액으로 큰 수익을 보시는 거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이제 닌자처럼 달아다니시는 분들은 뭐 사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제 좀 깨작깨작 모아서 크게 덩어리를 키우시는 거고 그런 거니까 그 방향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좀 차분하게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이버 두나무 합병 관련해서 두 분 다 긍정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주가는 안 가니까 주주분들이 좀 답답하신 거고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이
방향성, 그러니까 네이버가 네이버 파이낸셜이랑 두나무랑 같이 가는 이런 방향성 자체로의 베팅은 좀 유효하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급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코스피가 한 0.8% 요 정도에서 지지부진할 때 외국인이 수급이 플러스로 전환하면서 1% 이상 좀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코스피가. 외국인이 아까 9시 한 10분 정도부터 이제 플러스로 전환해서 외국인이 코스피 현물에서 522억 이렇게 이거 또 통합으로 봐야 되는구나. 이게 자꾸 어쨌든 예. 본장에서는 외국인이 지금 522억 플러스로 잡히고 있고 기관도 950억 요렇게 본장에서 좀 사고 있습니다. 통합으로 보자면은 외국인이 마이너스긴 한데 어쨌든 수급이 좀 올라오고 있고 기관도 1,000억 넘게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박근영 부장님한테 오늘 수급은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코스피 부분에서 외국인들은 아직은 좀 중립적인 입장인 것 같고 코스닥은 약간 매도가 나오고 있고 기관도 코스닥은 약간 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소 쪽에 기관 코스피 들어오는 부분들은 여전히 긍정적으로 접근이 가능한데 네. 다만 이제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760억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시장을 파는 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다만 어제 약간 아쉬웠던 게 환율이 달러원 환율이 1,450원대 57원인가요? 거기까지 약간 원화가 돌아섰었는데 다시 그게 1,470원대로 다시 1,400 1457원대까지. 1,400이네. 예, 그렇죠. 1,300이면 너무 좋죠, 지금. 예. 환전해요, 바로 환전하고 외국 여행도 가고 막 그럴 것 같습니다만. 1,400. 와. 예. 그래서 이제 어제 구현철 경제부총리가 일단 구조적인 개입이 좀 강하게 나왔다는 시점에서 네. 그러면서 1,457원대까지인가 어쨌든 굉장히 돌리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는데 네. 그 뒤에 다시 이제 1,470원대 이렇게 올라오다 보니까 환율 안정세가 조금 아직은 좀 선행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연금 등이 이제 뭔가를 한다 이야기도 나오고 글쎄요. 이게 진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에서 이제 외국 관련된 해외 쪽 투자에 대해서 보유세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잖아요. 네네. 약간 좀 굉장히 공격적인 이슈거든요. 그래서 미국 주식 하는데 세금을 더 내라 이러면 뭔가 좀 이제 쪼우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된 거라 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일단 그런 것들이 좀 이제 부정적인 어떤 부분들이 좀 돌출될 수 있는데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환율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환율 움직임이 일단 변화가 좀 생겨야만이 지금 상태에서 어쨌든 정부는 의지를 한번 보여줬는데 외국인 입장에서는 여기서 국내 시장을 두드려 팔긴 좀 어려운 자리인 것 같고요. 좀 고민을 하겠죠. 정부가 굉장히 강한 의지를 보여준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럼 좀 돌리게 된다면 우리가 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국면이니까 외국인들 수급이 우선적으로는 좀 풀려야 되는데 다만 추수감전선을 통해서 이제 지금 외국계 시장이 좀 휴장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좀 오늘은 경계 심리 또는 조금 보자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산다기보다는 오늘은 팔지 않고 어느 정도 관망 정도만 해주더라도 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집중하고 있는 종목 중심으로 IT, 전력, 전선 기계 등등을 포함한 종목 쪽으로 역시 좀 집중되는 것이 맞다라고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4,010포인트 요 정도 올라와 있는데 요게 딱 21선 바로 아래거든요. 그러니까 4,020 요게 딱 21선 정도여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가 좀 이렇게 쉴 때 우리나라가 그래도 21선까지 좀 올라와줘서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 되게 좋은 시그널 아니에요? 좋은 시그널이죠. 왜냐면은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재밌는 게 제가 이거 지금 해외 증권 HTS 안 켜놔서 그런데 네네. 미국이 먼저 돌았어요. 미국이 먼저 추세를 똑같이 돌려놓고? 떨어지다가 돌려놓고 얘네가 딱 종료를 했는데 오늘 쉬죠? 내일 조기 폐장이니까 사실 큰 이벤트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열의 9은 연휴 전에 좋게 끝내요. 웬만하면 정말 특이한 일 없으면 웬만하면 좋게 끝나고 박수치고 편안하게 놀자 약간 이런 분위기거든요. 네. 그렇게 만들어 놓기 때문에 금요일에도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이제 목금 토일 월요일 열릴 때까지 우리나라는 목금 월 3거래를 좀 각계 전투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미국장에서 분위기가 좋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하락 포인트로 작용했었던 AI 버블 거의 돌았죠. 그다음에 금리 인하도 거의 완벽하게 돌았죠. 왜냐면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동결이 거의 70%였는데 지금 인하가 85%잖아요. 그리고 JP모건이나 다른 위원들도 인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오늘 아침에 업데이트된 내용이죠. 그런 걸 보면은 안 좋았던 내용이 많이
많이 돌았다라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만의 로컬 이슈, 예를 들면 환율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노이즈가 있는데 또 반대로 월 말이면 또 이제 배당이라든지 또 환원 정책에 대한 또 기대감, 정부 정책이 또 나올 수 있잖아요. 특히나 연말까지는 결과가 나올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로컬 이슈로 또 비교를 해봐서 만약에 정부 정책 이런 것들을 또 긍정적으로 본다면 네. 더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을 봐야 되는 건데 지금 일단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좀 턴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쁘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미국장도 반도체 중심으로 올라갔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반도체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고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삼성하이닉스가 수급 지금 1등이죠. 이수페타시스까지 해서 반대 보시면 1등, 2등, 3등, 4등, 5등 요까지가 전부 다 뭐예요? 반도체발 영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은 그냥 반도체 중심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원달러 환율도 조금 둔화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잘 설명해 주신 버리의 얘기가 오늘 업데이트 어제에서 업데이트가 됐었는데 사실 별 볼 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딱히 뭔가 건덕질 걸 게 없는 거죠. 근데 대래 실적 발표를 통해서 본 게 AI를 채택하고 있구나를 인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왜? 디램과 낸드 가격이 올라가니까 부담이 생기는데 그걸 네. 가격 전가로 돌려버렸거든요. 대리. 근데 그거를 실적 발표에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버블로 하기엔 너무 약해졌다 스토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턴했고 반도체 중심으로 가고 있고 오늘 오전에도 사실 프로그램 매수가 비차익 순매도가 한 4천억까지 나오다가 지금 돌아서고 있고요. 네. 그 돌아서는 그 중심에 삼성전자 프로그램 매수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지수에 대한 그 트리거 이 화면 잠깐만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게 굉장히 빠르게 돌았는데요. 네. 하이닉스가 한 1,300억. 네. 그리고 지금 이수페타가 200억. 네. 뭐 이 정도로 좀 사고 있네요. 네, 프로그램 보시면 이거 공구시 그 9시 딱 땡쳤을 때 마이너스 30만이었어요. 지금 30분 만에 20만으로 돌아섰으니까 50만 주 산 거예요. 그 사이에. 근데 보시면은 그 사이에 어디 갔죠? 프로그램 매매 추이 차트 보시면 요 딱 바닥 찍고 돌리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체크해 보시면은 11분, 12분부터 아마 품에 돌렸을 네네네,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외국인이. 네, 그렇게 돌렸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지금 지수 트리거는 반도체가 그냥 지지고 볶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중심에서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움직이고 거기에 따른 수급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저기 로봇 관련주 좀 오르고 레인보 로보틱스가 5% 그리고 유일 로보틱스도 마찬가지고 로보스타 사면 14% 뭐 이렇게 오르면서 로봇주들도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9시 33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4011포인트까지 좀 올라가고 코스닥은 0.5% 상승인데요. 중간평가 한번 해보자면 부장님 어떻습니까? 짧게만. 네, 뭐 여전히 하이닉스 상승폭이 커지고 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따라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최근에 전자가 조금 더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역시 오늘 좀 키맞추기로 나오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외국인들 창구를 통해서 지금 매수가 순매수 들어오는 걸 종목을 좀 따져보면 지금 금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를 창구 기준으로서는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사고 있고 뭐 국내 창구를 통한 건 아직은 집계가 안 됩니다만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사는 것은 하이닉스가 가장 절대적으로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 그다음에 이슈페타시스, 두산 에너빌리티, LS 일렉트릭, 현대중공업, 뭐 하나금융지주, 뭐 APR, 뭐 삼양식품, 뭐 산일전기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대부분 상단에 놓여 있는 종목들이 뭡니까? IT, 그다음에 원전, 뭐 전력, 그다음에 일부 조선, 그다음에 소비주 가운데서는 뭐 삼양식품이나 APR 뭐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좋게 봤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 들어옵니다. 좀 아쉬운 것은 뭐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좀 팔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MSCI 편입 비중 때문에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편출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는 거고 네이버가 약간 세론 뉴스가 나오고 있고 일부 최근에 방산 쪽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가 뭔가 좀 진전이 되다 보니까 방산 쪽이 좀 빠지는데 그러나 방산 쪽은 좀 저는 아직도 긍정적으로 좀 사야 되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골드만삭스인가요? 어제 또 리포트가 나와서 방산은 이례적으로 너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쟁 종전이 방산이 끝났다 보는 것은 거꾸로 잘못된 생각이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저가 매수 기회로 본다라고 또까지 이야기를 커버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저가에 대한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 보신다면 기존에 좋다고 이야기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지금은 역시 긍정적 접근 충분히 가능하다 보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잠깐 갔다가 돌아와서 환율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두 분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도 환율이고, 그리고 오늘 뭐 4,000선 위로 올라가서 회복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이거를 뚫고 전고점까지 다시 갈 것이냐, 그리고 무엇이 그거를 주도할 것이냐, 요것도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잠시 후에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두 분 앞에 계신 스테이크 한 점씩 한번 따뜻할 때 빨리 좀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앞친 방송은 밥도 주는군요. 밥도 줘요. 저희 배식 시스템입니다. 네, 예. 뭐. 그래서 스테이크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분이 드시고 있는 게 투뿔 한우 스테이크 3+1인데 39,000원짜리입니다. 130g씩 저희가 4개 4팩을 드려요. 그리고 안데스 호수의 소금도 같이 드립니다. 저온 숙성한 스테이크고요. 횡성 축협 원 뿔뿔 투뿔 한우 숙성 한우 스테이크입니다. 국가 명품 인증 브랜드라고요 하고요. 굉장히 부드럽고 또 씹는 맛이 있고 안데스 호수. 와. 안데스 호수 가보셨어요? 안데스 호수 기가 막히잖아요. 예. 가보셨어요? 기가 막히죠. 아, 네. 예. 안데스 호수 소금. 알겠습니다. 리튬. 예. 2차 전지. 네. 리튬 가격 요즘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호수 좋지 않아. 어때요, 맛이? 근데 왜 이거 부위가 어디예요? 오늘 아침 방송에는 네. 왜 앵커님 머리 안 감았냐는 이야기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나왜 머리 안 감았냐 그러지? 오히려 젤을 바르고 온 건데 머리 세팅을 하고 온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거 소고기 어떤 부위입니까? 소고기요? 예. 그게 중요합니까? 스테이크가 이게. 투뿔 한우라,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합시다. 이게 본질. 어디 부위, 뭐, 막,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전, 뭐, 다 막 따지고 그러는데, 올라가잖아요. 반등하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지. 자꾸 그거 따지고, 그럼 뭐, 그거 뭐가 의미가 있습니까? 맛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계속 이야기가 그 이야기 나오는데 네. 부위가 어딘지 계속 물어보시네요. 부위. 네. 맛있나요? 네. 기가 막히죠? 네, 맛있습니다. 맛있죠? 맛은 있는데 맛있잖아. 됐어, 근데 그럼. 예. 부위 뭔지 몰라요? 부위요? 소예요, 소. 한우. 무슨 말? 부위 내가 찾아볼게. 안 적혀 있어. 나도 이거 지금 와가지고 뭐 하는지 바로 저도 종이로 지금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 모르지. 알 수가 없지. 근데 부위 제가 지금 찾아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부위. 맛은 있는데 예.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산적 그 제사할 때 산적용 있잖아요. 그런 부드러운 거. 아니죠. 기가 막히죠. 산적은 부드럽지 않고 약간 밀도가 높죠. 씹을 때 약간 그쵸. 고기가 네. 밀도 밀도가 높은. 높죠. 그러니까 이게 씹히는 맛은 확실히 좋아요. 근데 이제 스테이크를 하시면 이게 우리가 항상 좀 오버쿠킹 와서 맞아. 그게 있는데 아무튼 좀 이렇게 최대한 미디움 레어 이하로 이렇게 잘 구우시면은 좋지 네, 않을까. 좋다. 고기는 되게 맛있어요. 네. 우둔살이래, 우둔살. 네, 이 지금 스테이크는 살짝 덜 익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살짝 원래 이제 소고기는 바짝 익히지 않지 않습니까? 이거 먹어보니까 되게 그런데 아까 산적 이야기 정말 잘 주셨는데 그런 네. 질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밀도가 높은 고기 같은 느낌이 좀 들고요. 예, 저 보여주세요. 두 분이 거의 뭐 흑백 요리사 나온 만큼 광고라는 걸 망각하시고 제가 누가 지금- 맛 평가해달래 맛있다고 하라고. 제가 지금 블랙을 입고 와서 이제 흑백 방송을 안 하고 먹으니 좋네요. 아니, 시식평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네. 두 분이서 어떤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이게 꽃등심처럼 사르르 녹는 막 그런 살치살 이런 맛이 아니라 오속오속 이렇게 아삭아삭 씹는 맛이 있는 그 스테이크다. 왜냐면 그게 나쁜 말이 아닌 게 고기도 용도가 맞네요. 산적도 제사 때만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반찬으로 되게 많이 해 먹어요. 그러니까 또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화돼서 고르실만 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그럼요. 거죠. 반도체를 HBM이 잘하느냐, 블랙옥시드름을 잘하느냐 그렇게 반도체도 이제 나눠지는데 고기도 이제 부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살살 녹아야 되는 부위는 살살 녹아야 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닌 거는 또 이렇게 씹는 맛도 있고 또 이러면서 질감도 좋기 때문에 되게 근데 추잉해요. 되게 육즙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구우시다 보니까 저는 이제 살짝 좀 덜 구워서 살짝 조금 부드러워요? 살짝 부드럽게 먹는 것도 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지금은 조금 이제
조리를 해오시다 보니까 약간 좀 조금 더 제 기준에서는 조금 더 익혀서 오신 것 같은데 굉장히 맛있어요. 그러니까 좀 약간 고기에 씹는 맛을 좋아하시는 약간 고소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름 너무 많은 건 맞아요. 두 점 먹으면 물린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 맞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매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하창원 본부장님 잘 말씀하신 게 살짝 덜 익혀가지고 부드럽게 해가지고 샥 먹으면은 훨씬 맛있을 것 같아요. 고기 자체는 맛있어요. 살살 녹는 거는 4계좌밖에 없다 이런 말씀도 하시네요. 아, 내 계좌가 진짜 꽃등심이죠. 네, 살살 녹죠. 녹으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툭불 한우 횡성 축협, 툭불 숙성 한우 스테이크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입은 건데 이거 괜찮은데 왜 저거 그러지? 예쁜데? NFL 미식축구 슈퍼볼 광고 비싸잖아요? 네? 슈퍼볼 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요즘 미국이 또 대세니까 NFL 패딩 점퍼 괜찮은데? 예쁘잖아요. 예쁘지 않아? 예쁜 거 같은데? 안에 구스예요? 어? 구스예요. 가벼워요? 옷. 또 자꾸 구스인지 뭔지 자꾸 따지네. 거기 붙어 있잖아요. 뭐 이렇게 보시면 되잖아요. 거기 붙어 있는 거. 안에 보면 여기야? 구스 같으면 뭐 그러니까 이게 뭐가 중요해? 내가 이거 만족스러운데 내가 행복해. 아 그럼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입어서 행복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네. 정확한 팩트를 좀 말씀 주시는 게 이제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죠. 뭐 내가 뭐 A라는 주식을 너무 좋아해요.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이 똑같이 좋아할까? 그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왜 좋은지를 말을 해줘야 아니 하죠. 근데 부장님 59,800원에 무슨 덕다운이니 구스다운이니 이게 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안에 솜이에요? 저는 이거 진짜 개인적인 건데 네, 네. 사람이 따뜻하자고 거의 그 목덜미 잡아가지고 털 뽑고 그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게? 먹잖아요, 그래도. 맛은 있는데 그럼 바로 인간적으로 죽여주던가 털을 그거 잡아가지고 가슴 털이니 뭐니 이거 먹는 게 그게 이게 공존 상생 이 지금 시대 트렌드랑 너무 좀 구시대적 아닙니까? 시원하게 먹고 오고 나서 진짜 털 뽑는 걸 말씀하시면 그 그건 거꾸로 아니에요? 아니죠. 네. 예. 시원하게. 자, 여러분. 친환경 솜으로 만든 NFL 패딩 점퍼 59,800원입니다. 신상이고요. 글로시. 요즘 요런 게 딱 유행이잖아요. 글로시. 이렇게 반짝반짝 존재감. 딱 이렇게 푸퍼 패딩. 이렇게 쫙 이렇게 등발 이거 누가 어깨빵 딱 하면 안 다쳐. 어이 NFL이다 마. 어이. 근데 요즘에 이제 그 푸퍼 패딩은 되게 유행이더라고요. 유행이에요. 네, 저희도 이제 큰애가 이제 23살인데 야 너는 뭐 어떤 거 요즘에 입냐 그랬더니 푸퍼 패딩. 예. 좀 이제 숏 패딩인데 푸퍼가 요즘 굉장히 유행이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 똑같이 샀거든요. 그런 것도 좀 저렴하게 살 수 있고 그쵸. 또 디자인으로도 되게 스타일리시하게 입을 수 있어서 아저씨 패딩 같은 거 제가 입다가 맞아요. 저희 큰애 때문에 푸퍼 패딩, 숏 패딩으로 네. 다 바꿨고요. 특히 블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스타일리시하죠. 그렇죠. 맞춰 입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같이 좀 잘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에 그렇게 뭐 추워서 이렇게 동사하시는 분들 없잖아요. 그럼요. 저같이 안에 이렇게 폴라티 좀 두꺼운 거 입고 맞죠. 커버 패딩 하나 입으시면 굉장히 좀 가볍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광고 같은 거 잘 안 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애를 너무 쓰나. 길다 근데 그거. 이 정도면 노이즈 마케팅으로 성공했어요. 지금. 노이즈 마케팅? 확실히 이슈화가 괜찮아요?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요한 것만 얘기해야겠다. NFL 패딩 점퍼 싸고 트렌디하고 가볍고 따뜻하고. 가벼운 거 좋죠. 정프로님이 나가시면서 저한테 그 얘기했어요. 너 이거 방송 중에 입지 마라. 덥다 더워. 덥다. 네, 덥다. 더우면 끝난 거지 뭐. 패딩이 본질에 집중합시다. 네이버, 현대차 언젠간 가잖아. 왜냐 본질이 좋거든. 아 좋아요. 이거 패딩 본질 좋잖아. 근데 땀을 좀 흘려주면 확실히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 땀이 좀 딱 나면 야 이게 정말 덥구나. 저거 입으면 따뜻하구나. 땀 나요. 딱 지금 땀 나는데 제가 네. 얼굴에 땀이 없고 겨드랭이랑 이렇게 하반신에 땀이 많아요. 하반신에? 지금 네. 하반신에? 줄줄 나고 있습니다. 어우, 거의 킬러인데. 하반신 어디에 땀이 나는데? 하반신 너무 다 나죠. 하반신 쪽은 좀 건조해야 좋지 않습니까? 땀 나는 것보다는. 네, 쉽지 않습니다. 자, 고정 댓글에 하반신은 링크. 좀 건조하게 유지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하반신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네. 건강 걱정 감사하고요. 자, 고정 댓글에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지금 광고가 거의 망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좀 사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좀 예. 아이 망하다니요. 지금 굉장히 지금 분위기 좋아요. 좀 댓글 좀 보세요. 고맙습니다. 굉장히 즐겁게 보고 계시네요. 네. 9시 44분 지나가고 있어서 진짜 광고 끝. 이제 광고 끝.
두 분 타이트하게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첫 번째로 환율. 지금 아까 우리 저희 시작 전에도 환율 그분 뭐 전문가인지 누군지 뭐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환율 얘기를 좀 하셨는데 아니 그 일단은 지금 1,466원. 그 원인이 뭐예요? 저는 얘기를 막 다 많이 들어봐도 뭐 해외 주식 많이 해서 서학개미가 늘어나서 그것 때문이다. 아니다. 증권사가 뭐 초반에 개장 전에 환율을 쫙 바꿔가지고 그것 때문이다. 아니다. M2를 많이 풀어가지고 돈이 많이 풀려서 그런 거다. 뭐 여러 가지 막 뭐 이유들을 내는데 딱히 뭐가 메인으로 하나다라는 게 정확하게 없어요. 왜냐면 M2가 늘어나는 것도 사실은 몇 년 전부터 M2의 증가 속도 그 속도는 2배 차이 나는 건 미국이랑 우리랑 계속 그랬거든요. 몇 년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환율 차이가 나기 시작한 거는 2월부터 그랬어요. 2월부터 올해 2월부터 그때부터 이제 원화가 약세로 확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온 건데 어쨌든 이게 원인이 정확하게 무엇이다라고 저는 와닿는 게 그렇게 막 크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야 이제 정부 비판을 하든 대안을 찾든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뭐 어때요? 저는 M2라고 생각해요. M2가 너무 많이 풀린다. 네, 왜냐면 지금까지는 고정이었다고 치는데 요번에 단기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네. 그리고 내년에도 또 많이 푼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증가폭이 훨씬 더 커졌죠. 근데 우리나라가 푼 것만큼 뭐 예를 들어 달러랑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달러가 그만큼 풀렸네요? 라는 질문을 했을 때가 노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갭이 생겼죠.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환율이 변화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만약에 달러랑 뭐 엔화, 유로화 정도까지만 비교를 해보면 뭐 그냥 우리나라 뭐 자체적인 뭐 이런 수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지만 제가 좀 되게 이쪽에서 걸렸었던 부분은 동남아의 화폐 가치보다도 더 많이 떨어졌다. 네, 그렇죠. 라는 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단순히 수출만의 뉴스는 아닐 수 있겠구나. 왜? 우리나라가 동남아보다도 화폐 가치가 빨리 떨어지는 거는 사실 조금 용납하기가 좀 쉽지가, 그러니까 이게 잘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왜냐면 뭔가 그렇게 우리 경기가 그렇게 진짜 막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경기 나름대로 세계 안에서 들어가는 강국 중에 하나인데 물론 우리나라 안에서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렇잖아요. 하지만 어쨌든 되게 좋은 건데 그런 거랑 비교했을 때 동남아보다도 떨어졌다라고 봤을 때는 이거는 유동성이 다른 나라들 대비했을 때 우리나라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풀린 팩트라는 사실이 있으니까 그 요인이 조금 있지 않을까? 물론 서학개미에 대한 그 내용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거죠. 가속화를 붙이는 내용일 수 있죠.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 들어가요. 157조 정도 되던데 그쵸, 작년에 130조, 올해 이제 벌써 157조라니까 적은 금액은 아닌데. 그렇죠. 근데 그런 거가 근데 이제 반대로 말하면 그런 이제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환이 바뀔 정도면 많이 안 좋다라고 인지를 하는 게 맞죠.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저는 이거를 서학개미 탓으로 돌리는 거는 아니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면 어쨌든 개인이 의사결정을 해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한테도 너 미국 주식 해라 라고 했을 때 웃기지 마. 나 국장할 거야. 이렇게 하신 분들도 분명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막 누가 막 끌고 가서 막 멱살 잡고 너 무조건 바꿔 한 건 아니잖아요. 개인들의 선택이 모인 건데 어쨌든 그런 정도의 변화로도 영향을 받을 정도면 어쨌든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게 이제 지라시로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네네. 이게 이제 가짜라고 가정을 해야 돼요. 지라시니까. 근데 이제 두 가지가 좀 있었죠. 양도소득세율이 22% 40%로 상향 조정. 해외 주식. 네. 그리고 보유세를 1%를 갖고 있는 거에 연 1%를 보유세를 하겠다. 요런 내용이 지금 돌고 있어요. 좋은 거 아닌가? 네? 40%인데. 아니 국내 거 하면 되지 뭐하러 그 해외 거까지 그렇게. 그러니까 잘 보세요. 국내 거에서 구조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은 네. 칼 찌르고 하라고 해도 안 해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그쪽을 선택을 많이 하는 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라는 걸 보장을 해야 되고 그 선택을 제한하면 안 되죠. 근데 이렇게 세금을 단기간에 많이 올리는 게 만약 이게 팩트라면 이거는 선택에 대한 제한을 하는 걸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제 생각에 그거는 심리를 사실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사회주의
개념이고 약간 지금 그런 거를 뭔가 심리적인 투심 같은 거를 이렇게 건들기 위해서 구두로 쓱 흘리는 거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거짓이라고 가정을 하고 얘기했잖아요. 루머니까 거짓이라고 가정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들도 돌고 있으니까 그럼 투심적으로 보면 영향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런 찌라시도 있는데 어쨌든 확인하신 분도 있고 확인 못하신 분들도 많아서 요거는 이제 노이즈성이긴 하지만 제가 분명 거짓을 가정하고 말씀드렸어요. 그럼요. 네. 찌라시니까. 그래서 찌라시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도 돌고 있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근영 부장님도 역시 환율 관련해서 코멘트 해주실 게 있다면? 이제 사실 제일 처음에 멘트 해주신 게 그게 정답이에요. 원인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환율은 너무 많은 복합적인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감히 좀 말씀드린 게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환율 전문가 분들이라고 해서 나와서 환율 말씀을 하시지만 제대로 맞추시지 못합니다. 그분들도 이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물론 뭐 주식도 마찬가지일 수 있겠지만은 환율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에 대한 전망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바뀌고요. 그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어떤 변수가 툭 튀어나오면 달라질 수 있는데 다만 이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어떻게 가느냐를 좀 보셔야 되는데 뭐 미국이 나쁘진 않아요. 경기나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고 그러나 금리 인하를 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사실은 환율은 빠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달러 인덱스가 최근에 90포인트 초반까지 밀렸다가 왜 다시 100포인트까지 올라올까요? 그것은 결국은 유럽이나 일본이나 다른 쪽이 더 안 좋아서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도 달러 엔 같은 경우도 155엔 정도에서 방어가 글로벌 시장에서 방어가 될 걸로 시작을 생각했는데 157엔까지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방어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오히려 이제 강세 쪽으로 빠지다가 강세 쪽으로 다시 돌아서기 시작하고 이런 영향을 받는 거라서 환율이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원달러 환율도 이제 뭐 1470원대 이렇게 와 있는 건데 엔하고 그다음에 원하고 또 비교해 보면 별로 차이는 크게 흐름이 이제 아주 이상하게 흐르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한 방향으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복합적인 이슈들이 좀 있는 상태인데 뭐 어쨌든 그냥 우리가 원론적으로 생각한다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고 이렇게 내려간다면 이제 달러 인덱스는 좀 빠지는 게 맞겠죠. 뭐 그런 것들 봐야 되는데요. 고민스러운 자리입니다. 그리고 뭐 정부가 갑자기 뭐 어떤 조치를 확 취했을 때 그게 만약에 환율이 잡히지 않는다는 경우를 생각한다면 굉장히 리스크가 크거든요. 뭔가 조치를 취했는데 안 잡혀버리면 그 다음은 굉장히 튀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라 고민이 많을 거예요. 근데 어제 분위기는 어쨌든 정부 쪽에서는 좀 강경한 어떤 구두적인 입장이 나왔기 때문에 좀 1차적으로는 이 자리 정도를 좀 방어하려는 의지가 좀 굉장히 보였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1457원대까지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 근데 그것도 이제 못 지켜지고 다시 조금은 아래쪽으로 못 가는 모습이 보여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제 상황도 봐야 되는데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률 내년에 2% 정도 보고 있는데 미국도 어쨌든 내년에도 2에서 2.5% 정도까지 경제 성장률을 봅니다. 그래서 경기나 이런 경제 성장률 부분에서 차이가 좀 생기면 뭐 미국이 더 좋을지 한국이 더 좋을지 모르겠으나 한국의 경제 부분이 좀 더 성장률을 높게 구가한다고 한다면 달러 강세로 다시 접어들 수도 있겠죠. 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저도 사실은 뭐 환율 부분을 추정해보라 그러시면 저도 굉장히 어려워요. 네, 제대로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외국계 쪽에 대한 수급도 되게 큽니다. 그리고 솔직히 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해외 쪽 투자를 너무 많이 하시잖아요. 그 환전 수요도 엄청나거든요. 미국 시장에서 웬만하면 한국 사람들이 미국 시장 가지고 그렇게 많이 미국 장에서 뭐 주식을 사고 그죠? 엄청난 수급으로 또 이야기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환전 수요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이다 생각한다면 복합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렵지만 좀 방어는 돼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이게 너무 심하게 가다 보면 다른 것도 다 깨지거든요. 뭐 관련해서 뭐 원달러 환율이 이제 워낙 약세로 간다고 해서 뭐 수출주가 좋다 이렇게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경제 전반적으로 본다면 좀 적정한 환율이 좀 필요한데 지금 조금 과하게 좀 약세 국면을 가고 있는 것이 좀 우려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문제의식이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왜 이렇게 오르느냐 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서학개미가 너무 많아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언론사들도 있고 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 그러면서 정부의 이제 돈 풀기 정책 갖다가 얘기하는 그런 뭐 측도 있고 또 기업들이 해외에서 달러 번 거를 원화로 안 바꾸고 달러 예금으로 예치금을 해놓은 다음에 해외 투자로 곧바로 이어진다. 그래서 있죠. 달러를 쟁여놓는다. 이것도 그 규모가 1조 달러
그러니까 한 1,300조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네, 기업들이 그것도 보유하고 있는 달러도.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이슈가 또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이슈를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나와서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조회수 올라가고 이러는 건 그냥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정부가 뭔가 잘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조회수는 높고 사람들은 박수를 치지. 근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환율이 내려가고 안정화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근데 내용을 들어 그러면은 뭐가 문제고 어떻게 할 거야라고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답은 없어. 그러니까 원인만 쫙 늘어놓고 정부는 잘못하고 있다. 그럼 뭘 해야 되는데라고 물어보면 답을 못 해. 그렇다고 지금 정부가 그러면은 뭐 구윤철 저기 경제부총리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해외 투자 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 증권사 모아가지고 개장 전에 바로 그냥 이렇게 저기 환율 건드릴 수 있으니까 환전하지 말아라. 혹은 뭐 기업들한테 달러 좀 원화로 바꿔라. 뭐 이렇게 하면 그거는 또 공산주의 아니냐 그러면 그럼 뭐 어떡하라는 거야? 뭐 방법이 없잖아. 환율 안정화를 위해서 다 같이 뭔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다들 대안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원인을 정확하게 짚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거죠. 환율은 문제라고 계속 하는데. 그러니까 뭔가 정쟁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뭔가 딱 무언가가 딱 뾰족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게 저는 조금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돈 풀기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돈 풀기 얘기하면 뭐 민생지원금이네, 뭐네, 뭐 어디다 풀었네,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거로 규모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안 되거든요. M2에서 그 규모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이제 잠재 성장률을 따지자고 잠재 성장률을 올리겠다고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막 그런 것들은 앞으로의 잠재 성장률을 올리자고 돈을 넣는 건데 그걸 뭐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거 하지 말자고? 뭐 하자는 거야, 그러면? 약간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세금 문제도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정책을 놓고 이제 주식 시장과 이제 맞물려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동산은 또 뭐 엄청난 장기 보유를 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주고, 그죠? 뭐 주식 관련해서도 뭐 대주주 양도세를 뭐 10억으로 뭐 낮춰서 세금을 더 걷겠다 이런 것을 해서 약간 불균형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경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단순하게 너무 쉽게 접근한 면도 없지 않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주식시장은 좀 쉽게 그냥 뭐 좀 하나 하면은 그냥 금방 돈이 거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부동산은 못 건드리고 뭐 이런 정도였는데 이제 환율도 뭐 한쪽만 가지고 이렇게 뭐 쉽게 뭐 서학개미, 뭐 해외 주식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 때려버렸다. 이게 너무 좀 1차원적인 접근일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하면 잡히겠지. 이래 생각하는 것도 조금 더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단순 접근을 한다고 해서 환율이 잡힐까 싶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너무 어려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환율이 계속 올라가는데 안 잡히니까 좀 답답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잠깐 뭐 부장님 할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아니 뭐 아니요. 뭐 이제 저는 뭐 사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뭐 아마 정치적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많을 텐데. 맞아요. 저도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어떤 요인이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건 맞아요. 사람마다 다 관점이 다른 거고 생각이 다른 건데 그런 것 자체를 존중하지 않으면 사실 맞아요. 어떠한 이런 좀 민감한 문제가 나왔을 때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환율이라는 거는 정말 복잡한 내용들이 다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저의 생각인 거죠. 저의 생각인 거지 이게 무조건 정답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당연히 없어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율도 어차피 뭐 정부와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되는 건데 그 의사점이 합쳐지는 것도 어렵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건 어쨌든 정부가 선택을 하겠죠. 예, 정부가 어떻게 정책을 내는 거에 따라서 어차피 따라가는 건데 뭐 이거는 어쨌든 뭐 결과를 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요즘에 그런 게 슬퍼요. 이런 얘기를 하면 사실 하창원 본부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이랑 뭐 또 반대로 생각하는 사람이랑 뭐 얘기를 해가지고 숫자적으로 논리적으로 이걸 따져가지고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의 올바른 방향이 무엇인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은 정책을 비판하면 쟤는 우파구나 보수구나 이러고 그렇게 하면은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정책에 대해서 동의하면 쟤는 좌파구나 이렇게 딱 찍어버리니까 이거 정치로 귀결되니까 뭔가 토론이 안 돼. 그러니까요. 뭐 그러자고 문제야.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서 뭐 생각이 다 다른 거니까.
우리 사회 현상에 대해서. 어쨌든 59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니요. 시간 조절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빨리 끝내야 되죠. 어렵고요. 예, 빨리 끝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한 마디만 저기 그 장 마지막까지의 전략 이렇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조금 해보자면 하창원 본부장님부터. 네, 수급이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가 좀 돌아오고 있으니까 오늘 반도체에서 수급이 나가지 않는 거를 확인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회장 부장님도요. 네, 뭐 지금 꽤 오랫동안 다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벌써 코스피 200 1,600억까지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2,400억까지 코스피 이제 역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선물 시장도 외국인들이 1,800억까지 양쪽 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좀 약간 오늘 좀 팔고 있지만 코스피에 대해서 현 선물 다 공이 매수를 들어오고 있어서 만약에 환율 부분이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만 환율 부분이 여기서 더 올라가지 않고 워낙 강세 쪽으로만 방향을 만약에 좀 틀어준다면 외국인들이 최근에 많이 팔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매수로 대응 가능한 부분인데 여기에 따라서 주도 섹터는 여전히 뭐 AI를 비롯한 IT 쪽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도 역시 하이닉스가 좋아지니까 뭐 반도체 소부장이나 뭐 전선 전력 설비 이쪽도 굉장히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부 이제 소비재들 우리가 이제 중국과 일본의 불편한 관계가 우리나라의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는 일부 소비재 가운데 똘똘한 소비재까지 좀 지켜보시면 아마 최근에 좀 흐름들을 타고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주식 얘기를 더 많이, 종목 얘기, 산업 얘기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좀 그러지 못해서 진행자로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 뒤에 오는 아침엔 투자팀이 또 많은 준비를 했으니까요. 종목과 산업에 대한 인사이트 그쪽에서 또 오늘 많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저희는 일단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아침부터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이따가 3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